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별 흐름이 없이 제자리를 기었지만, 우리 관심 종목들이었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챗봇 그리고 로봇주까지 순환매가 한 번씩 돌면서 급등이 나와줘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또 수익이 많이 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관심 종목 영상 준비했으니까 한 번씩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또 구독하시면 매수 추천 관심 종목들 영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하단 설명란 카톡 링크에 들어오시면 장중 매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수와 업종의 순환매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수도 옆으로 기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지수는 살짝 일주일 상에 봤을 때 올라왔죠. 여기 구간에서 일주일 전에 봤을 때 2680에서 지금은 약 50포인트 정도쯤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일주일 전으로 놓고 보면은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시장 움직인 것에 비해서 오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즉 이제 지수로 봤을 때 요만큼은 시장 대비 삼성전자 못 올랐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들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던 것들을 종목을 좀 늘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코스닥에 대해서 이슈라고 본다면 이제 반도체주가 지수는 옆으로 기었지만 반도체주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반도체주를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기전선은 너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진짜 이제 선수들만 입장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이외에 이제 전기전선에서 하나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뭐 LS 에코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익적인 관점에서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너무 좋았던 화장품이 아무래도 대세주였죠. 그래서 그 부분 화장품에서 이제 눌린 부분에서 한번 공략해볼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주사 종목들, 이건 대형주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조선 쪽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면 한번 따라 들어가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추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가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을 보인다면 매수할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과 먼저 이제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바이오 쪽을 볼 건데, 이제 바이오 쪽이랑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사실상으로 좀 더 하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이 나와야 또 제가 살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 이제 YC는 지난주 금요일날 반도체주가 검은 그림자를 그릴 때 YC 같은 경우 그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YC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놀이성 움직임으로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도 다 빠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잘 버텨주고 있죠. 다 빠질 때, 남들 빠질 때 안 빠지고 버틴다라는 건 또 뭔가 있는 거니까, 일단 이동평균선이 21선 정도까지는 횡보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렴 부분들이 이제 끝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수렴이 아직 안 끝난 부분으로 보이니까 수렴이 끝나는 부분에서 위로 튀게 되면은 한번 잡아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눌림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게 지금 많이 밀려 있죠. 여기서 지금 메이저 라인 부분들 이제 8만원대 초반 구간에서 반등이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보는데, 만약에 이게 반도체주가 다음 주 주초에도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자리나 가격대에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7만원대 사실 어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다음 주 흐름들 한번 살펴보고 두 가지 정도에서 8만원대에서 혹은 7만원대 언더 두 가지 정도에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 흐름, 업종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DI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인 눌림 구간에서는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가격대로 봤을 때 이제 18,000원에서 22,000원, 약간 4,000원 정도였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만약 빠지게 된다, 18,000원이 깨지고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제 14,000원대나 메이저 라인 정도면은 DI 정도 한번 접근해 보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사실 지지가 어느 순간에서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하락세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최근에 박스권을 깨는 종목들이 많죠. 지금 모아놓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만 지금 제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빠진 거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DIT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박스권을 돌파했던 게 24,000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급등을 한번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지금 다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가격대가 지켜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필옵틱스, YC캠,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좀 깨진 상태가 됐어요. 박스권으로 본다면 26,000원대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YC캠 같은 경우도 다른 유리기판 쪽보다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잘 버텨내주는 종목들이 결국에 못 이기고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싹 잡아가는 게, 그게 지금 반도체를 한번 잡아본다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밀렸던 종목이 여기 지금 이제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올라간 부분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건 거래량이 크지 않게는 밀렸지만 밀리는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도 역시 26,000원대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26,000원대 중요한 자리가 좀 지켜내주면서 반등이 좀 빠르면 모르겠는데, 빠르지 않다면은 좀 당분간은 재미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등이 빠른지, 만약 아침장에 수급이 막 붙으면서 3일 안에 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다음 주 주초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을 본다면 S바이오 메딕스가 좀 미쳤죠. 미친 종목인데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저항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좀 눌림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라서 눌림이 좀 나와준다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ST팜가나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스가 바이오 시스템즈가 그나마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제일 강했던 종목인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음봉 안 밀리는 게 이쁘고 좋은데, 일단은 좀 밀려버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번 주에 5만원대 지지 여부, 큐리오스 바이오는 5만원대 지지 여부 보면 좋을 것 같고,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 기조를 좀 만들어 내려고 했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상승이 뭐 이날 한 번도 장중 눌림도 없이 그냥 21%로 쭉 하루 종일 올라오는 양봉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눌림이 뭐 단기 이평선 11선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지켜내는 자리, 뭐 이 자리를 지켜내는 부분이 된다면 매수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에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펩트론, 비만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관련 기업이나 종목들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 박스를 돌파하고 나면서 지금 버텨내주면서 안착을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한번 흐름 보면서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밀린 낙폭과대 종목들을 봤을 때는 한국 BNC,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왜 넣냐면, 낙폭과대는 아닌데 왜 넣냐면, 다음 주 주초에 살리지 못하면 얘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죽으면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 살린다면 반등이 그래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반도체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딱 이거다라고 하기는 좀 보기에는 이제 선택을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3천당 제약 정도나, 그리고 S바이오 메딕스, ST팜 뭐 잡아보고 싶죠. 밀린 부분들이 좀 원하는 가격대라든지 흐름이나 이제 패턴들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온다면은 이런 쪽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주들, 조선 관련주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잡고 싶은데, 조선주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좀 눌림을 자리를 좀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좀 눌림을 좀 기다리다가 CJ 같은 건 못 잡고 지금 고가를 올려버렸죠. 그래서 두산이라든지 그래도, 못 잡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을 대형주 같은 경우 따라잡을 경우, 단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정을 줄 때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지금 거래 대금을 쏟아먹고 있는, 다 빨아먹고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처음 상장하는 날 거의 2조 넘게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 다음 이틀 동안도 1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으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상장하는 날도 그렇고 어제도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준 종목인데, 지금 시기가 좀 괜찮죠. 상장하는 시기가 이제 선박이나 뭐 이런 쪽, 조선 쪽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또 상장이 거대한 종목이 이제 오픈이 딱 되니까 문전성시를 이루는 기분이죠.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신고가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지켜봐야겠지만, 또 이제 시간에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올라와 가지고 18만 4천 원,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밀려내려서 살짝 밑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다음 주의 흐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14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지금 중요한 자리가 되었죠. 상장하고 이후에 한번 급등 한번 나오고, 거기서 이제 눌러주는 자리에서 지지받았던 부분들이 요 지지받고 또 여기서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와 줬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고가는 잡혀 있고, 이 구간에서 15만원에서 사실 19만까지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꽤 많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간에 어떤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의 눌림, 그리고 거래 대금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된다면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면서 또 조선주들도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섹터나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규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왔죠. 이제 그래서 현대마린솔루션이 좀 그래도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선주는 이제 잡아보고 싶은데 눌림이 제대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가지고 못 잡은 이제 삼성중공업이 신고가 또 한번 올려 52주 신고가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STX 중공업은 52주 신고가를 일단 넘어선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좀 눌러주는 부분들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금요일날 좀 밀렸어요.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3만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 조선 관련주는 꼭 지금 어쨌든 해봐야 되는 종목이나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삼성중공업 차트를 본다면 지금 이제 시장 대비 강세 대형주는 중기적 관점으로도 좋다라고, 그러니까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어요.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10몇 년 동안 조선주가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2002년, 2004년도 가격에 지금 현재 와 있으면서 바닥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또 이제 고가를 한번 갱신하는, 2002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올라왔는데, 이제 그 고가를 2003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뭐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수도. 근데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10년 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 또 제형주로 지금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보는 이런 이제 지주사 관련 종목들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도 한번 보면은,
두산도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던 종목이었어요, 이때. 근데 지금 역시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5만원대에서 13만원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한번 넘겨왔다가 다시 다 빠져가지고 밀려 내려왔는데 그걸 다시 뚫고 올라와서 이제는 13만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두산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대가 길게 보는 시세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2000년대 후반, 2000년 10년대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박스를 그리다가 2020년도 넘어와가지고 한번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고가 구간이 40만원대까지 거의 이제 100%를 한번 올라왔다. 그걸 다 밀어냈단 말이에요. 다 밀어내고 나서 지금 다시 여기 20만원 언더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주는데 반등의 각도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대상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아직 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가 부분들은 이 구간의 어떤 15,000원대, 만원대 후반 구간을 이번에도 지지하고 반전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만 가면서 어쨌든 지수가 크게 나쁘지 않고 버텨내면 3만원 언저리까지는 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중기적인 이평이 아직은 꺾여 있어요. 그래서 25,000원대 이상은 올라와야지 방향성을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봉 흐름이 21,000원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제 한화라든지 LG전자,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좀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도 이번에 30만원대 초반에서 반전이 나오면서 단기 이평선 부분은 뚫고 지금 올라오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요거 지금 삼성물산, 대상, LS 이거는 원래 지난주 관종에는 없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LS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잡으려면은 좀 밀려야죠. 이제 밀려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5일 동안 어떻게 됐냐면 갭상승 나오면서 13만원대 일단 버텨줬죠. 버텨줬는데 갭을 들어가서 10%를 땡겼어요. 땡기고 나서 지금 이제 14만원대 붙여놨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을 고가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3일 동안. 그래서 만약 다음 주에 다시 밀려 내려온다면은 슬슬 이제 잡아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면 수급이 붙는다면 이건 좀 따라 들어가 볼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다가 일단 넣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대형주의 전반적인 내용 부분들은 이제 10년 내 박스권이라든지 10년 내 저점 구간들을 이제 지지받고 이번에 돌려주는 부분인데, 시장 대비 강세로 올라오는 종목은 관심을 갖자, 이게 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9,500원, 9,000원대 언더 구간, 9,000원이나 9,500원 언더 정도 내려오면은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가 갱신하면 바로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죠. 수급이 굉장히 뭐 좋거나 이러면 단기적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눌린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에스텍 중공업 같은 경우 21선 정도 일단 체크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주초에 21선을 받아준다면 이제 기준이평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가능하겠고, 만약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다 그럼 박스권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가 매수존으로 생각하고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D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신고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라면 12만원대 초반 정도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갭 상승이 나오면서 또 역시 수급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라 해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나 대상, 한화, 뭐 LG전자,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확실하게 잡아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방향성이 지금 단기적으로 아래쪽에서 올라와 있고,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 구간에서 한번 살짝 올라왔죠. 그래서 주초에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쫓아 들어가 볼만 한데,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LG전자도 지금 900억이 지금 기관 애인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바로 위가 이제 박스권 구간에다가 메이저 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저항 구분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들어 올리면서 11선 지지를 받고 있고 36만원했던 최근에 박스권은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메이저 위로 좀 올라오면서 노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매수 타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올라와 버려 가지고 사실 여기서 이제 잡기는 좀 어렵다. 근데 눌린 부분이나 단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가 된다면 고가 갱신 종목으로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저도 못 잡고 있어요. 이날 원래 12만 5천 원에 시세 알림을 해놓고 이거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날 지수도 안 좋은데 VI를 그냥 순간적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못 잡았는데 5일 동안 지지받고 올려와서 결국에는 14만원대 회복하고 나서 상승해 보였고 또 이날도 흔들었죠. 이날도 고가가 9%인데 마이너스 3.4% 정도까지 엄청나게 좀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든 부분들 이제 제외를 하고 나서 봤을 때 또 이제 고가 구간에서 윗꼬리는 맞고 있지만 이 자식 옆으로 기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11선 자리가 좀 지지가 되는 부분이 나온다. 15만원대 초반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수익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11선 정도 수준이나 박스권, 그 다음에 지금 메이저 라인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메이저 라인 돌파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돌파만 좀 나오면 또 중요한 가격이 계속 걸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25만원을 뚫는 모습이 나온다면 따라 들어갈 만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눌린 부분들을 잡는 게 지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일부, 라고 보고,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서 두 번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화장품 또 이제 전력 전기 중에서 좀 잡아볼 거나 살펴봐야 될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